세아 씨. 네. 이거 뭐예요? 저 준비하죠. 녹화 우와. 준비. 녹화 준비? 네. 아까 보던 모습이랑 틀린데? 아, 지금 돌고 있잖아, 카메라 얼굴서. 완전히 뭐 수술로고. 와, 이거 다 하고 다녀요? 저기요, 여자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제가 이건 그랬죠? 뭐 없는 거죠. 그랬잖아요. 더 이상 줄 그어 봐야 어차피 그냥 그 호박으로 그냥 사는 게. 뭐라고요? 저 뭐라고요? 아무튼 녹화 준비되어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이거 언제 다 진짜 끝나? 녹화 시작부터 지금 진짜 태클 미인되기 거셨어. 참 힘들다. 원래 미인이에요. 더 예뻐지려고 하는 거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어서 오세요. 네. 샤워실 어디 하세요? 네,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을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예. 일단 우리 먼저 시작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판도사 김명준입니다. 커피 전문점이 증가하면서 길거리에서 커피 자판기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때 낭만의 상징이었던 공중전화나 우체통도 없어지거나 업그레이드되면서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아름다운 것, 소중한 것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잘 챙기시기 바라면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진행하는 판도사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주 판도사 오늘의 주제는 이름만 들어도 좋은 그 이름 미인. 현대 미인의 조건, 역사 속 절세 미녀, 미인의 편천사 등 아름다움에 관한 고급 정보들이 팍팍 공개되니 놓치지 마세요. 아니, 또 절 빼고 시작하시려고. 아니 저 미인은 네? 짱꾸러기라고 네. 오늘도 늦잠 자다 늦게 오셨나요? 오늘의 대결 토크. 미인은 잠꾸러기다. 저는 당연히 미인 장꾸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제가 장꾸러기이기 때문에. 아니다. 미인과 참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면 15시간씩 자면은 초슈퍼 울트라 미인 되게요? 말이 안 되죠. 과연 정답은 뭘지 더 예뻐지고 싶은 사람들 모두 모이세요. 지금 출발합니다. 네, 세아 씨가 좋아할 만한 주제가 나왔는데 아직도 세아 씨가 도착 안 했네요. 미인은 늦게 나타나는 바. 감사합니다. 아, 아니, 또 절 빼고 시작하시려고 또. 아니 저 미인은 네? 짱꾸러기라고 네. 오늘도 늦잠 자다 늦게 오셨나요? 아니, 늦잠 잔 건 아니고요. 또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아, 미인은 조금 알았어요. 미인은 화장빨이구나. 저는 원래 이쁜데요. 이제 더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조금 꾸미고 온 거죠. 원래 그걸 못 기다려주시나. 원래 이쁜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빨리 시작하시죠. 아, 굉장히 고생하시더라고요. 열심히 그 수술 도구들을 늘어놓으시고 보통 화장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시나요? 화장하는데요. 글쎄요. 초스피드로 하면은 한 20분? 20분 안에도 끝나는데 이제 방송이니까 조금 시간이 더 걸렸죠. 초스피드가 20분이라고. 네. 원래는 일반적으로 하면은 1시간 정도 걸리나요? 그렇죠. 아. 정말 이제 처음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려면 한 넉넉 잡고 1시간 정도면 완벽하게 변신할 수 있죠. 그래 결혼하면은 네. 외출할 때 부부들이 외출할 때 꼭 싸우는 거야. 네, 그렇죠. 남편은 밑에 지하 주차에 내려가고 1시간 동안 기다려 내려와야 가지. 맞아요. 아니 근데 또 안 꾸미면 싫어하잖아요, 남자들은. 하기야 나도 이쁜 여자가 좋긴 좋더라. 그거 봐요. 이쁘면 모든 게 용서돼. 그러니까요. 늦게 와도 용서가 돼요. 그렇죠, 용서되죠, 예, 저. 안 이뻐 봐봐 용서가 안 돼요 이게. 세아 씨 지금 스스로가 지금 예쁘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죠? 당연하죠. 아, 진짜 뻔뻔함이 날로 지나가고 있어요. 어떡하면 좋아. 자기가 스스로 이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문제는 그 미인의 기준이 뭔가요? 예,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미인의 기준, 얼굴이나 또는 몸매가 예쁜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아, 그 둘 중에 하나만 이쁘도 미인이다. 예, 그렇게 둘 중에 말씀이죠. 하나만 예뻐도 미인이고 또 둘 다 예뻐도 미인이겠죠. 아, 그래요? 그럼 마음이 예쁜 사람은 미인이 아닌가요? 보통 착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즘 네. 사람들이 몸매가 착하다 뭐 이런 말도 쓰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보니까 역시 그 심적인 그 마음적인 부분이 착하고 예쁜 것들은 역시나 판단하기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난 그런 미만 어느 정도 따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 성형외과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미인의 조건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있죠. 네. 뭐 멀리서 찾으시려고 하세요? 바로 옆에 있는데. 옆에. 오늘 또 목이 아프려고 그래. 아, 그래요? 예, 이뻐요. 예뻐. 예쁘죠? 네. 제가 오늘도 열심히 준비하고 왔습니다. 아까 또 찍어 바르고 왔죠. 아무튼 농담이고요. 제가 준비해온 게 있어요. 혹시 황금 비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미술할 때 이렇게 자, 많이 나오는 들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인의 황금 비율? 조건이 있는데 이마에서 눈썹, 눈썹에서 코끝, 그리고 코끝에서 턱까지 비율이 1대 1대 1.
그러니까 1대1대1의 비율을 가진 사람이 미인이라는. 또 조사에 오셨다고 해서 좀 뭔가 대단하게 나올 줄 알고 막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혹시 그 단순한 그 1대1대1 비율 말고 1대 1.618이라는 숫자 들어보셨어요? 뭐라고요? 1대 1.618. 1.628은 또 뭐예요? 1이면 1이고 2면 2지 1.628은 뭐예요?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고안한 그 비율인데요.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피라미드의 비율로도 유명하고 우리 자연에도 보이는 그런 꽃이라든가 예, 그런 것에 그 비율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됩니까? 예, 적용되는 사항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한번 자세히 보시죠. 코 가로 길이와 입술 가로 길이의 그 비율, 예. 그리고 코끝부터 입술 끝까지의 거리하고 그리고 눈부터 코끝까지의 길이, 예. 예, 그리고 눈과 눈 사이의 길이와 입술 사이의 거리의 그 비율이 제가 말씀드렸던 1대 1.618의 그런 비율이라고 하네요. 좀 어렵죠?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줄자가 다니면서 그러니까. 다 재봐야 되나? 그거 너무 어렵다, 그죠? 쉽게 예. 말해서 남이 봤을 때 예쁘다, 뭐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좀 보는 눈이 좀 다르잖아요. 네네. 미인이라고 해도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미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제가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고 또 남자가 보는 미인상이랑 여자가 보는 미인상 또 다르거든요. 그런 사람은 미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경우는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제가 지금 네? 살펴보니까 네. 어떤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나는 김태희가 이쁘다, 나는 또 이번에 결혼한 전지현이 이쁘다, 또 세아 씨가 예쁘다라고 하는 그런 어이없는 친구들도 본 적이 있는데요. 아, 이런 참. 경우에는 역시나 그 현대에서 미인을 접할 기회가 TV를 통해서 많이 있다 보니까 그 각각의 갖고 있는 그 미에 대한 기준이 세분화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공통적으로 누구가 봤으면 미인이다, 누가 봤으면 미인이 아니다 하면 미인이 아니고 누가 봐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봐서 미인이다 하는 사람이 진짜 손 내려요. 그러면은 두 사람은 예쁘다,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있어요. 있죠. 그게 이제 일명 말해서 진운의 안경이라고 해요. 그런가 봐요, 진짜. 저 같은 경우 쌍꺼풀 있는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눈이 좀 작은. 눈이 좀 작고 이런 사람 싫어요? 아니, 보니까. 눈이 좀 작은 사람 좋아한다고? 아니, 또 아닌 거 같네요. 이렇게 동양적인 걸 보니까.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쁜 여자들 싫어해요. 저는 왜 안 싫어하세요? 안 이쁜 모양이지 그러면. 아. 그나저나 VCR 주제가 미인은 장꾸러기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그 광고들을 보면 그 침대 광고나 화장품 광고에서 이렇게 보면 미인들이 이렇게 막 기지개를 펴면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아, 잘 잤다 그러는데 역시 그 잠을 오래 자서 미인이 된다기보다는 미인이 그 광고를 찍어서 그런 게 어느 정도 살린 것 같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시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미인은 장꾸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제가 장꾸러기이기 때문에. 아우, 제 이미지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오면서.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장꾸러기인데. 와, 괜찮아요. 근데 우리 집 사람도 잠을 많이 자는데 점점점점. 예. 아니, 확실히 잠을 많이 자야지 이제 피부가 좋아지는 걸 아. 제가 몸소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세아 씨 몇 시간이나 자는데 하루에? 저는 일 없을 때는 10시간, 12시간 이렇게 내리 잡니다. 아, 그러면 15시간씩 자면은 초슈퍼 울트라 미인 되게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안 되죠. 초슈? 아니야. 그건 내가 보기엔 세아 씨를 봐서도 아니야. 아니, 저번에 우리 저번 주인가 수면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거는 잠을 잘 자서 정신이 멀쩡해지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였지. 미야 그 예쁘다 그 미의 그 기준은 아니죠. 아, 잠을 많이 자면 당연히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면 건강 미인 되는 거죠, 저처럼. 그건 뭐 피부 미인 이 정도의 잠깐 비율이지 이건 정말 예쁘다. 그 사람이 아, 내가 봤을 때 정말 내 여자친구로 삼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드니까 문제가. 여자는 피부가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갑니다. 일단 피부가 좋아야 돼요. 그런 생각이 피부가 안 좋아지려면 든다니까요. 잠을 많이 자야 돼요. 예, 잘 들어보세요. 그 뭐 두 사람 그렇게 떠들어봐야 별 소용이 없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인은 장꾸러기다 이기보다는 잠을 충분히 자야 피부가 노화 현상이 안 오기 때문에 이뻐질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세아 씨는 미인은 장꾸러기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좀 뭐 자료를 갖고 왔어야 되지. 그렇죠. 제가 네. 또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다녀왔거든요. 일단 화면 보시고 얘기 나눠보시죠. 미인은 장꾸러기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피부 미인들이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로 충분한 수면을 꼽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피부가 좋다고 다 미인인가요? 눈 크고 하얗고 코도 되게 오똑하시면서 그 쭉쭉빵빵한 여자. 그냥 얼굴 예쁜 게 미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잠을 많이 자면 피부가 좋아지고 살이 빠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속설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는데요. 그렇다면 미인들은 정말 잠을 많이 자는 걸까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미인들을 만나러 온 이곳은 바로 아나운서 학원. 와, 정말 미인들만 모여있네요. 미모의 예비 아나운서들 정말 잠을 많이 자나요? 8시간, 9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10시간이요. 10시간 잡니다. 평일에는 한 9시간 정도 자고요. 주말에는 한 10시간 이상? 매수 혐의로 예비 아나운서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약 9시간, 일반 직장인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6.5시간이란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역시 미인은 잠꾸러기가 많네요. 평일에는 많이 못 자고 주말에 많이 몰아서 자는 편인데요. 주말에 많이 자면은 이제 월요일에는 화장하는 것도 다르고 평일과는 이제 피부 상태가 아예 다른 것 같아요. 적게 잔 날은 아무래도 화장도 잘 안 먹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눈이 많이 충혈이 되고요. 네, 왜냐면 제가 렌즈를 끼기 때문에 좀 렌즈를 빼고 그 이후에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잠을 너무 부족하게 자면 아무래도 눈이 많이 필요하니까 네, 눈이 많이 충혈되는 것 같아요. 미인들이 늘씬한 몸매와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충분한 수면에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오늘부터 피부와 몸매를 위해 일찍 자고 미인이 되어볼까요? 근데 무슨 아가씨들이 잠을 저렇게 많이 잡니까? 예쁘죠? 예쁘긴 훈훈하시죠? 아니, 이제 예비 아나운서님들이신데요. 보통 하루에 평균적으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꼭 주무신대요. 피부 미용을 위해서. 네. 근데 잠을 많이 자면 이게 좋다라는 게 있으니까 많이 잘 텐데요. 그럼요. 피부가 일단 탱탱해지고 다음날 일어나서 화장을 해보면 화장이 훨씬 잘 먹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보니까 단순히 그냥 잠을 많이 자서 그런 게 아닌가. 좀 편안해 보이고 인상이 좀 풀어 보이잖아요. 아니라니까 안색이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그런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잠을 많이 자는 게 아니라 잠의 질.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잖아요. 잠을 얼마만큼 숙면을 취해서 그 자기 자신의 그 리사이클, 그 정신이라든지 그런 뭔가 그 뇌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줄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잠을 조금만 자면 당연히 질이 안 좋아지고 다크서클 생기고. 그런데 있잖아요, 여자들은. 세아 씨. 네. 하루에 4-5시간만 자고 일하는 사람 중에도 피부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잠하고 미인과의 관계가 점점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저도 궁금하긴 한데 혹시 뭐 영상 준비해 오신 거 있어요? 자신만만한 게 뭔가 수상해, 뭔가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표정을 지을 땐 뭔가 있는 거겠죠. 그죠? 제가 세아 씨에게 지난번에 당하고 그냥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단단히 벼르고 왔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잠꾸러기의 대명사, 잠자는 숲속의 미녀. 마녀의 저주에 걸려 100년 동안 잠을 자다 왕자의 키스로 깨어난다는 이야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사실은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수면 질환을 앓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한 번 잠들면 수일간 깨어나기 힘든 수면 질환, 클라인 레빈 증후군, 바로 그 병입니다. 클라인 레빈 증후군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잠을 오래 자게 되는 증상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러 가지 10대의 남자들에게 많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흔히 여러 가지 본인이 주체할 수 없게끔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잠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병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클라인 레빈 신드롬은 잠을 많이 자는 것 외에 다른 과행동 증후군이나 섭취장애 등 다른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인만 잠꾸러기인 게 아니라 뚱보도 잠꾸러기가 될 수 있다는 건 모르셨죠? 비만인 사람들은 아무리 자도 또 자고 싶고 먹고 나면 또 먹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이 살찐 사람들에게는 만성적으로 되풀이되다 보니까 잠이 많은 사람 중에 비만이 많은 것입니다. 또한 수면 과다는 수면 부족 못지않게 인지 능력을 감소시키는 위험까지 있는데요. 미인이 되겠다고 무조건 잠을 많이 자다가 오히려 바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 건강하냐?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 잠 양이 많은 사람은 잠을 많이 자는 게 건강합니다. 하지만 잠의 질이 나빠서 길게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깊게 자지 못하고 연속적으로 자지 못하면 제대로 잠을 못 자는 거고 잠의 질이 나쁘면 잠이 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잠이 늘어지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잠이 되는 거죠.
잠을 많이 잔다고 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올바르게 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아시겠죠? 무턱대고 많이 자지 말고 적정 수면 시간을 지켜서 웰슬립 하세요. 그 세아 씨하고 정반대의 결과를 갖고 왔거든요. 잠을 많이 자면은 미인이 되기는커녕 그 건강 위험해진다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아 씨?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말도 안 돼요. 잠을 많이 자야 당연히 피부가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져야 미인 아니에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VCR을 해서 일단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좀 어려운 단어 좀 쓸게요. 저도 보고 읽어야 되는데 클라인 레빈 증후군이라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어렵죠? 뭐라고요? 클라인 레빈 증후군. 그건 또 뭡니까? 아니 뭐 잠 많이 자면 뭐 다 병인가요? 저도 많이 자는데 그럼 저도 병입니까? 클라인 레빈 증후군. 어머나. 예, 원래 체질적으로 잠이 많아서 생기는 그런 증상도 분명히 있고요. 역시나 저도 잠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역시나 그 잠이 많다고 해서 그런 증상을 의심해 보는 것도 좋다. 그런 생각입니다. 기면증이나 수면 가다 증상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 수면이 적어도 문제, 그리고 갑자기 자거나 그런 수면과 관련된 그런 병들이나 증상이 많은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가장 수면 시간이 짧다라는 그런 통계를 봤었잖아요. 그래서 수면 부족이 되거나 또는 과잉이 돼도 좋을 건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문제인 거죠. 그러면 영민 씨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미는 잠꾸러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그렇죠. 꾸준한 패턴으로 잠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도 일정한 패턴을 갖고 건강하게 살면 미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영미 씨 말을 아무리 들어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제가 몸소 느낀다니까요. 잠을 많이 자면 몸도 굉장히 편안해지고 얼굴 화장도 잘 받고 아니라니까. 예쁘다는 소리도 제가 많이 아니라고 듣는데.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이거는 한의학 쪽에서 너무 많이 자면 몸의 기혈이나 순환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자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보통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밤을 새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잠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낮에 아무리 많이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를 않아요,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 사이클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역시나 그 잠을 자는 양이 아니라 잠의 질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숙면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숙면을 취할 때는 역시 온도가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실내 온도를 맞추시고 주무시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그 주무실 때 잠옷 같은 걸 입으시는데 면 소재 잠옷을 입으시는 게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잘 때 좋은 자세 같은 것들도 알고 계세요? 네, 웅크리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척추가 휘거나 또는 몸의 중심이 한쪽으로 옮겨져서 그 허리 통증이 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좀 이렇게 애기처럼 웅크리고 자요. 그리고 엎드려서 좀 자기도 하고 자세가 좀 안 좋은 편이긴 하거든요. 엎드려서 주무시는 경우에 이렇게 목에 우리 세아 씨처럼 주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인이 되기 힘들죠. 그래서 올바르게 주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언제 또 제 목에 주름까지 캐치하셨나? 그래서 아마 그 가장 좋은 자세는 천정을 똑바로 항해서 누워서 자는 거래요. 이렇게 자면 척추에 무리도 없고 얼굴에 또는 목에 주름질 일도 없다고 하네요. 잘 때 똑바로 자야지, 똑바로 자 이렇게 해도 사실 좀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사실. 네. 그래서 두 분 그 얘기를 정리하자면은 영민 씨 여기는 잠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거고 우리 샤 씨는 일단 그래도 잠을 좀 푹 자는 게 미인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의견이 있는지 우리 전문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잠을 잔다는 것은 단순하게 휴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의 모든 재충전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깊게 잘 자면 면역 체계가 강화되어 피부가 좋게 되고 또 얼굴 골격 형성이 잘 되고 또 잠을 잘 자면 성격 형성이 잘 되기 때문에 미인은 잠꾸러기가 맞습니다. 방금 보니까 전문가 선생님 얘기는 미인은 잠꾸러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거 보세요. 네. 민 장꾸러기라니까요. 제가 이겼죠? 결론만 듣고 이겼다라고 하면 안 되죠. 방금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그 말씀하시는 과정들 속에는 다 제가 얘기했던 잠의 질,
예, 그게 들어있잖아요. 어쨌든 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이 미인은 장꾸러기다, 잠을 많이 자야 되는, 이게 맞는 거잖아요. 뭐 아무리 뭐 그 안에 내용이 맞으면 뭐하나. 가정 설명은 제 이야기라니까요. 몇 번을 얘기해요. 예, 제가 결론을 내드릴게요. 근데 두 분 의견이 너무 극단적이어서 그런데 미인은 장꾸러기다는 말 속에는 잠의 양보다는 질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자면은 또 그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 제가 보니까 두 분은 오늘 픽인 겁니다. 비긴 거예요? 네. 내가 한번 봐준다. 뭐라고요? 비겼대잖아요. 이보세요. 비겼대잖아요. 네? 한번 가족이 이렇게 뭘 양보도 좀 봐주니까. 해주고 그래 방송이 되지. 봐줄게요 제가. 다음에는 좀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와주세요, 작가님. 네, 예, 보고 두 계시니까 분. 작가님. 제가 마무리해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두 분 오늘 비기신 거니까 명심하시고 다음 주에 열심히 준비해 오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 중에서 가장 적게 잠을 자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잠을 푹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잠을 자는 것도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하루에 수면 시간 7, 8시간을 확보해서 잠의 질을 높여주십시오. 그러면 건강미인 피부문이 될 수 있습니다. 판도사 선택. 대한민국은 OECD 가입 국가 중 가장 잠을 적게 자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을 푹 자야 신진대사도 활발해지고 건강에도 좋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하지만 너무 많이 자는 것도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므로 좋지 않습니다. 하루 적정 수면 시간인 7, 8시간을 꼭 지키고 규칙적인 시간에 잠들고 깨기를 습관하여 잠의 질을 높여보세요. 그러면 당신도 건강미인 피부미인이 될 수 있습니다. 김명준의 판도사, 오늘의 주제는 미인입니다. 두 분은 혹시 미남이 되기 위해서 특별하게 노력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아도 이 미모가 꾸준히 유지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다들 관리하니까 저도 관리를 조금은 하죠. 어떤 관리를? 주름 아. 예방을 위해서 선크림 같은 거, 햇빛 차단을 위해서 뭐 매일매일 바르고 팩 같은 거 가끔씩 하고요. 그리고 뭐 수면 같은 것도 충분히 자고? 자려고 네. 노력을 하죠. 영민 씨는 됐습니다. 노력하실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희도 미남이 되는 건 포기했지만 그래도 기본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부터는 안 썼었던 남성 화장품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초 화장품들을 세안하거나 이렇게 뭐 샤워하고 나서 좀 발라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에 따라서 미인들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는 거 혹시 느끼세요? 예전에는 이제 컴퓨터 미인이라고 하잖아요. 정성 미인이. 네. 맞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성형외과들을 만날 일이 있어서 좀 들어봤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컴퓨터 미인이라고 해서 코도 오똑하고 눈도 크고 이런 미인들이 유행이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좀 더 자연스럽게 성형하려고 그때 고쳤던 미인들이 다시 성형을 한다고 합니다. 성형외과도 성형도 트렌드가 있대요. 근데 그때 이제 그래서 트렌드에 미의 따라. 기준이 네. 이제 시대에 따라서 변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대에 따라서도 변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도 그 미의 기준이 변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무엇보다도 저도 동남아에 가면 미남 취급을 받아요. 하얗고 안경 끼고 그렇군요. 통통할 때 굉장히 최고의 미남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데 역시나 그 외국인들이 동양인들과 미의 기준이 틀린 것도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걸 알 수 있겠죠.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저쪽에 콜롬비아 쪽에 가면은 굉장히 인기가 있대요. 우리 두 분 작가들은 콜롬비아 가면은 아마 괜찮을 거예요. 예, 인정. 나는 미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어떤 그 웃을 때 이쁘고 인상이 호감이 가는 사람이 미인이 아닌가 싶은데. 네. 저는 이제 완벽하게 예쁜 미인보다는 이제 여자가 보는 여자로서 조금 개성 있고 약간 늘씬한 여성들이 저는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이제 얼굴보다는 몸매가 좋은 그런 여성이 사람 있어요, 또. 예뻐 보이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두 분의 서로의 미의 기준이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분분한 그 미의 기준들, 현재 2012년도의 미에 대한 기준, 그리고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제가 살펴봤습니다. 21세기 현대인들의 최대 관심사, 외모. TV를 틀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광고 속 미녀들이 24시간 여자들을 자극합니다. 취업에서조차 외모는 필수 스펙. 외모가 취업의 당락을 결정하는 경쟁력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외모 때문에 면접에서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 또한 늘어나면서 외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외모 때문에 떨어뜨리는 게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을 외모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단하는 게 성격보다는 외모로 따져지는 것 같아요. 성형수술을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저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이처럼 현대사회의 필수가 되어버린 외모, 미에 대한 현대인들의 탐욕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미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는데요. 작고 이목구비가 큰 헬레니즘기 얼굴이 현대 한국인의 미인관. 하지만 전통적인 동양의 미인은 얼굴이 둥글고 눈, 코, 입은 작았습니다. 서양의 미의 기준이 한국인의 미의 기준이 되면서 성형외과는 언제나 문정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전에 불과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좀 더 화려한 거, 코는 오독하고 눈은 크고 그런 것들을 원하지만 요즘에도 큰 차이는 없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거를 좀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크고 화려한 것보다는 얼굴에 맞는 자연스러운 거,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세련된 거,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처럼 인간의 미에 대한 기준이 계속해서 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얼굴학에 저명한 학자 조용진 교수님에게 미의 기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미의 기준이 변한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기준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은 원나라 3대 황제 때니까 그 아주 서슬퍼렇던 시절에 3대 황제의 부인인데 이렇게 얼굴이 달덩이 같고 눈도 코도 입도 쬐끄맣고 이런 얼굴을 미인으로 봤었는데 트렌드가 돌고 도는 것처럼 인간의 미의 기준도 시대별로 돌고 도면서 명확하게 변화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지역별 미인 또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인구의 이동이 빈번치 않고 이 이내에서 계속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지역 유전자 풀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용모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미인상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조선 후기 화가 채용신의 팔도 미인도를 보면 조선시대 지역별 미인의 차이를 확연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지역 미인이란 말이 없어졌죠. 사실은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아주 널리 확산이 되는 거죠. 아주 빠른 속도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미국의 미인을 우리가 몇백 년 동안 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미국의 어떤 미인을 단 몇 초 만에 전 세계 사람이 다 똑같이 보게 되니까 그런 얼굴이 뇌 속에 평균치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미인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생각의 하나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조금씩 미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인생의 반려자를 선택하는 순간에 뇌의 작용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할 줄 알기 때문에 무엇이 나한테 더 도움이 되나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미모관 형성에 작용을 하는 겁니다. 혼기에 닥친 젊은 남자들은 이런 얼굴을 미인으로 본다. 그런다면 며느리감으로는 우리 아들한테 봉사적이고 살림을 잘하고 그런 여자가 역시 좋지.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시어머니 짤리들이 좋게 보는 그런 얼굴과 젊은 회사원이 좋게 보는 얼굴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즉 미인이란 뇌에서 만들어낸 시각적 평균과 개인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시대별, 지역별로 미의 기준이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미인의 기준이 일정치 않고 늘 변화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미인의 기준은 계속 변화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런 얼굴이 절대 불변의 미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은 아마 영원히 오지 않을 겁니다. 미인을 기준으로 특정하는 시대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 선생님이 말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미의 기준이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보시면 어이구 짠. 와, 여기 보시면 미인도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불과 200~300년밖에 지나지 않은 그림인데 우리가 예쁘다고 하는 사람의 얼굴하고 지금 많이 틀리잖아요. 지금이라고 하면 이렇게 달덩이 같다라고 하는 그런 미인을 찾기 힘든데 예전의 미인도는 이런 식으로. 이렇다는 말은 지금 미인이라도 20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새하시 조심하시라고. 200년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시대를 아주 잘 타고난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만족한다고요? 네. 이거 봐. 진화한다니까. 이 뻔뻔함의 진화. 인정? 자신감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감이. 네. 아유. 오늘 판도사를 보신 이후부터 예쁘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들은 자신이 안 예쁜 것이 아니고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요. 나중에 미의 기준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용기를 가지세요. 네, 우리 VCR의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론은 역시 자연스러운 조화. 네, 역시나 뭔가 특출난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그 미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오목조목 역시 조화롭게 생겼다고 한다면 성형수술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아니 얼굴은 되게 조그만데 눈이 왕벙울만 하고 막 어떡하고 그럼 사실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뭐니 해도 저처럼 자연스러운 게 최고죠. 그래서 이게 한국의 성형수술 수준이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해요. 거의 1위예요. 예. 요즘에는요 외국에서도 그렇게 우리나라로 원정 성형수술을 한대요. 네. 신기하죠. 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성형 관광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근데 예전에 보면 코나 눈을 수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전에는 역시 그 V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안면 윤곽술을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의심하시는 거예요? 제 얼굴 왜 쳐다보시나? 네, 요즘 V라인 되신가 봐요. 네. 사실 저도 약간 동글동글한 스타일이라서 화면에도 약간 동글동글하게 나와서 상담을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고백을 해보자면. 그렇지만 그 부작용이나 그 비용 같은 게 만만찮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각턱이나 돌출입, 예, 그런 특정 부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회생활을 못 하시는 우리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역시 그 성형수술보다는 화장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또는 미소 짓기 같은 그런 간단한 노력들로 이미지 미인이 돼 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 오랜만에 말씀 잘하셨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다녀왔거든요. 이미지 컨설팅 같은 걸로 훨씬 더 미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성분들 채널 고정하세요. 호감 가는 외모가 하나의 경쟁력으로 인식되면서 최근에는 외모를 바꾸기 위해 성형수술까지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성형은 기원 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원 전 500년경 인도에서는 신체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 몸의 다른 조직을 이용해 잘린 귀나 코를 복원시키는 성형수술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형수술을 현대의학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고대 인도, 이집트, 로마 때 이미 성형수술이 성행했다는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는 자기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여성분들께서 성형외과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와 봤거든요. 이 얼굴에서 더 예뻐질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미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사실 성형외과잖아요. 그래서 저도 호기심에 한번 찾아와 보긴 했는데요. 저는 고칠 데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예쁘잖아요, 선생님 보기에도, 그쵸?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더 예뻐질 수도 있을까요? 네, 아주 뭐 긍정적인 말씀이시고 일단 뭐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도 고와야지 미인이지 않습니까? 수술에 대해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또 병원 찾아오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얼굴만 봤을 때 좀 조화로운 미에 가깝게 눈을 즐겁게 그렇게 해주면은 좀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신감을 갖고 찾은 성형외과지만 성형 상담은 역시 긴장이 되네요. 일단 눈을 보면은 눈도 미간 사이 거리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데 일단 저희들이 얘기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좀 미간 사이도 넓어 보이고 그리고 광대라고 그러죠. 옆에도 좀 넓어 보이고. 자, 우리 세연 씨는 얼굴은 예쁜데 자신감이 더 예뻐요. 수술에도 너무 얇아요, 얼굴에 비해서. 네. 그죠? 네. 좀 아쉽고. 제 얼굴과 균형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궁금해져요. 실제로 고치기엔 좀 무섭고 겁도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변할지는 너무 궁금하고. 가상 성형이라고 미리 사진을 찍어서 그 원하는 수술 부위나 이런 것들을 가상해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과연 가상 성형을 한 저의 모습 어떻게 변할지 너무 궁금한데요. 먼저 얼굴의 정면, 좌측, 우측을 촬영하여 스캔하고 가상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화면에 얼굴이 보이는데요. 3차원 영상으로 보이는 제 얼굴이 참...
어색하네요. 이게 저예요? 어우, 심각한데요? 몇 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스크린 속 저의 모습이 그저 신기합니다. 모든 과정이 끝난 후 가상성형한 부위에 대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변한 저의 모습,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제 우리 얼굴 오등분 하거든요. 네. 보통 1대1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넓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눈 가로 폭을 기준으로 두든 콧볼을 기준으로 두든 이게 미가 사이가 넓죠 지금. 그래서 아까 막힌 말씀드린 거고. 우와, 이 변화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제 얼굴에 자신감을 갖고 만족하며 살고 있지만 성형한 얼굴을 보니 조금 흔들리기도 합니다. 자신감이 제일 지금 이렇게 뭐 실제로 한 건 아니지만요. 네. 가상성형을 해봤잖아요. 어떤 식으로 해서 저렇게 이뻐지는 거예요? 가상성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거든요. 이제 눈 사이 거리와 눈폭, 코 거리, 얼굴 전체적인 비율 같은 것들을 최대한 균형 조화롭게 그렇게 맞추면은 어느 정도 좀 아름다운 모습에 가깝게 근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예뻐졌다고 다 미인일까요? 질문 맞네. 그죠? 또 다른 답을 찾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미인에 대해 알려줄 이미지 연구소의 정지아 소장. 사실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성형외과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나왔어요. 성형이 필요 없는 얼굴이다 나는.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이제 선생님을 찾아왔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신이 원래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걸 개발을 못해서 그래요. 일단은 전반적인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진단을 한번 해보고요. 얼굴뿐만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형이 아닌 방법으로 예뻐지는 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 지침은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인 퍼스널 컬러를 찾으라는 것. 퍼스널 컬러가 헤어, 메이크업, 패션을 선택할 때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채도가 굉장히 높은 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네. 붉은기와 음영이 깊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채도를 한 톤 다운시키니까 붉은기가 없어지면서 가장 고민했던 음영이 없어졌죠. 입는 옷에 채도의 변화만 주어도 얼굴의 그림자를 없앨 수 있다고 하네요. 이미지 변신을 위한 두 번째 지침. 컴플렉스는 가려주고 장점은 부각시켜줄 수 있는 헤어스타일 제대로 알기. 사실은 본인은 이걸 가린다고 내렸는데 오히려 여기가 내려가고 여기는 뾰족해 보이면서 여기가 더 두드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턱은 더 다름한 게 아니라 각지면서 세모로 보이는 거예요. 역삼각형으로 아래쪽이. 세 번째, 색조 화장은 얼굴색과 헤어스타일에 어울리게 선택하라. 그리고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야겠죠? 키가 보통 커 보이고 싶을 때는 위아래를 동일한 색상으로 맞춰주는 것이 좋고요. 저처럼 키 때문에 슬픈 분들 더욱 집중해주세요. 세련되고 키가 커 보이는 스타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짠! 여러분 어때요? 다리 좀 길어 보여요? 뭔가 좀 커리어우먼 같은 이미지인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커리어우먼 스타일을 하니까 더 늘씬해 보이고 프로다운 느낌이 훨씬 풍기죠? 또한 어떤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미지가 만들어지네요. 많은 사람들이 성형을 하고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고 몸매를 가꾸는 것은 사실 자신감을 찾는 과정입니다. 어딜 가서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누구 앞에서나 당당한 태도와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형, 다이어트, 그리고 이미지 트레이닝 모두 결국에는 자신감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는 건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뻐 보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일단 자기 자신을 예뻐하고 자신감을 가져야겠죠? 예, 항상 발랄한 그런 모습의 세아 씨를 보다가 저렇게 보니까 단정한 회사 직원 같은데요. 평상시에 그렇게 예쁘다고 하더니만 다 지적질 당하고 왔네. 진짜. 전날은요, 제가 좀 청순하게 보이고 싶어서 머리를 좀 이렇게 풀고 나가서 네. 예, 그랬습니다. 그럼 세아 씨 한번 좀 원색 계열 옷이 참 예쁠 것 같았는데 예뻤어요, 제가 봤을 때. 네. 근데 파스텔 톤도 굉장히 잘 어울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저에게 맞는 퍼스널 컬러는 원색이 아니라 파스텔 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오늘은 조금 네. 톤을 낮춰서 파스텔 톤을. 이게 파스텔 톤인가요? 예, 그렇죠. 지난주 게 훨씬 더 이쁘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원색으로 가도록 네. 하죠. 예.
가상성형도 하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도 데려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 두 분은 제가 안 데려간 이유가 있어요. 저는 안 들어가도 돼요. 견적이 한 1억 정도 나올 것 같아가지고. 집 팔아야 되나? 아니 완벽한 미인인 저도 2천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두 분은 어떠겠어요? 둘이 1억 나왔죠? 그중에 9,999만 원은 저 영민 씨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제가 성형외과에 다녀와서 가상성형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네. 한번 보세요. 짠. 우와. 아니 지금 애프터. 왼쪽이 예, 전이고 원래 제 얼굴 그리고 애프터가 이제 성형 수술을 할 경우 달라지는 제 모습인 헐 거죠. 이쁘다. 물론 둘 다 이쁜데 제가 보니까 성형 수술 한우가 솔직히 더 이뻐 보여요. 가상 성형이. 네. 그러면은 무슨 수술을 해야 저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저게요. 일단 네. 눈, 앞트임, 뒤트임, 네. 코, 그리고 턱선, 광대. 이거는 성형 수술이 아니고 개조다. 그러니까요. 하나 볼 수가 전체적으로 없다. 다 이제 성형을 할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한다는 건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네. 자신감이 중요한 거지 사실. 성형 생각은 하지 마세요. 네, 저도 그래서 단념을 했어요. 다녀와서 의사 선생님도 제가 너무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더 이상 손댈 데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요, 저는. 욕심 너무 많은 거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형 전문의 분들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단 적당히 잡아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웬만하면은 해. 더 이뻐. 다르다.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빨리 넘겨야겠다. 웃지 마세요. 예. 네, 김명준의 판도사 마칠 시간입니다. 외모는 자기 만족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수단도 되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면 더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인 수술보다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끌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링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그 말 뜻이 무엇이냐? 제일 아름답고 멋있게 생긴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얼굴에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의 인생 경륜의 얼굴이 다 나타나는 그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이야기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도사의 선택. 인간의 미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는데요. 얼굴의 이목구비가 조화로운 미인상이라면 굳이 수술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려 들지 말고 화법, 스타일링 등의 이미지 메이킹으로 자신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외모 때문에 자신감을 상실했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 만족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외모. 꾸준하고 부지런한 자기 개발을 통해 또 호감스러운 미인으로 거듭나 보세요. 무엇보다도 자신을 스스로 사랑해야 남에게도 사랑받는 미인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저 반팔 입었어요. 더워서. 덥죠, 날씨가. 네. 이제는 정말 여름. 봄이 없어졌어요, 요즘에는 정말. 원래 그 군대에서 있었단 말이거든요. 봄하고 가을이 없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 덥거나 혹은 춥거나. 봄은 어디 갔대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어디 간 거예요? 어디 갔어 이거? 봄을 제일 좋아하는데 저는. 다음 주 판도사.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키워드 날씨. 일기예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온난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살랑살랑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달콤한 봄 5월. 날씨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고 싶으시다면 다음 주도 판도사를 선택하세요.